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또 하네요. 제가 최근에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 사이에 여행도 다녀오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론토로 이사를 하면서 방을 구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했고 충격을 꽤 받았거든요. 뭔가 사진하고 꽤 다른 방도 있었고 방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도 있었고 계약서를 받았더니 가격이 달라진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토론토에서 방을 검색하고 뷰잉했던 과정을 공유하면서 캐나다, 특히 토론토로 워홀을 오실 분들이 미리 알고 오면 좋을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워홀로 토론토로 오면 임시 숙소를 구하고 이제 내가 살 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토론토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면 이 지역 이름부터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토론토 지역을 이제 집을 구할 때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흔히 다운타운, 미드타운, 노스욕, 스카버러, 이토비코 같은 이름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다운타운은 회사나 식당, 카페, 편의시설 이런 게 다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기 정말 편해서 차가 없으신 분들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 단점은 같은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지하실이나 거실 방 같은 거를 방처럼 만든 매물도 볼 수 있습니다. 미드타운은 다운타운보다 주거지역의 느낌이 조금 강해요. 그렇지만 지하철 1호선 역 근처로 방을 구하신다면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다만 역하고 가까운 지역은 생각보다 싸다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노스욕은 핀치나 노스욕 센터 주변에 한식당하고 마트가 많아서 처음에 정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스욕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노스욕이라고 적혀 있어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오래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동쪽의 스카버러와 서쪽의 이토비코는 같은 예산으로 비교적 넓은 방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엄청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버스나 대중교통을 굉장히 오래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을 구할 때는 지역 이름만 보는 것보다는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스트리카나 주요 교통수단까지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해보는 게 더 중요한 점이 되고요. 매물을 볼 때 다운타운까지 30분까지면 간다라고 나와 있어도 실제로 지하철을 타는 시간만 말하는 건지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서 타고 다니는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을 볼 때 주소가 나와 있으면 구글맵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가 있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제 경우를 말해보자면 저는 반드시 다운타운에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한인타운이 잘 되어 있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노스욕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해뒀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어로 생활하는 게 불편하거나 초기 정착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스욕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방을 찾을 때 키지지와 루미스 이 두 곳의 사이트만 활용을 했습니다. 두 사이트 자체는 방을 검색하고 찾아보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토론토 지역을 치면 되고 필터링을 자기 조건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토론토로 설정을 한 다음에 경 13km 내로 설정을 했고 두 사이트 모두 가구 포함이어야 될 것, 예산은 최대 1,300달러로 설정을 하여서 검색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위치에 좋은 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워홀러 입장에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달마다 1,300달러 이상의 돈을 월세로 내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시멈을 1,300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걸어두고 방이 한 몇백 개씩 나와요. 저는 우선 사진을 보고 괜찮아 보이는 방을 다 하트를 눌러놨습니다. 그 다음 주소를 확인해서 대중교통으로 다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왜 다운타운까지의 거리를 제가 계속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여기에 차가 없기 때문에 다운타운에서 너무 멀면 고립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다운타운까지의 거리를 고려를 하면서 방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다닐 만한 위치라면 이제 방을 올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바로 오지는 않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하루까지 기다려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루미스가 키지지보다는 답변을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보통 10개 보내면 한 7개는 루미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광고하는 사이트도 역시 사기 매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물에 관해 물어본 내용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같은 소개만 길게 보내거나 바로 이메일이나 왓츠앱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사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런 사기성과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특히 더 주의할 거는 실제로 방을 보기 전인데 좀 경쟁자가 많다, 너 예약하고 싶으면 돈을 빨리 보내라 하는 등의 돈을 요구하는 거는 진짜 명확한 사기이기 때문에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답장을 받다 보면 이게 매크로를 돌렸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는 매크로성 답변을 받으면 그냥 아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보낸 것 같은 정상적인 답변을 받으면 이제 뷰잉 약속 날짜를 잡는데요. 이제 저의 경우 저는 임시 숙소를 딱 2박만 잡았어요.
그래서 토론토로 가는 그 열차 안에서도 바로 뷰잉을 할 수 있다고 미친듯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로 오기 전에 잡아둔 뷰잉 예약이 하나 있었고 열차에서 미친듯이 메시지를 보내서 잡은 예약이 2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곳을 볼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뷰잉 약속을 했던 사람이 그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론토에 도착을 한 날 방 2곳을 뷰잉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본 방은 셔본역 근처에 있었는데요. 다운타운에서 많이 먼 거리가 아니었고 나름 최신 콘도였고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방 뷰잉을 간 거였어요. 제가 게시글에서 본 반 사진은 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을 때 뭔가 저 방 벽이 가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가벽도 그럴싸하게 만든 가벽이 아니라 할 때 쓰는 그 플라스틱 박스를 그냥 여러 개 붙여놓은 형태였어요. 정식 방문도 없고 그냥 슬라이딩 도어였습니다. 게다가 방 한쪽이 지금 다 창문이잖아요. 이게 커튼도 암막 커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게 얼마나 추울 거고 아침마다 얼마나 눈부실지 예상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방음도 거의 안 됐어요. 제가 방을 보는 와중에도 지금 옆방에서 떠드는 여자의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리고 다행인 게 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했는데 여기 옆에 문 보이시죠? 여기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당연히 창고나 뭐 그런 건 줄 알고 이 문 열어봐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방은 누가 쓰고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문을 열면 그 방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저 방에 사는 애는 남 똥 싸는 소리 다 듣고 남 샤워하는 소리를 다 듣고 살고 있다고? 라는 생각에 와 그러면 혹시 내가 샤워할 때 제가 문 열고 나오면 어머? 하고 마주치는 거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은 진짜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조금 잡았어요. 하지만 이게 최신 콘도였기 때문에 어메니티는 굉장히 좋았어요. 헬스장도 정말 깔끔하고 기구도 많이 있었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도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방 안에 제가 본 그 호실 유닛 안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용 공간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탁과 건조를 한 번 할 때마다 5.5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살면 혼자 살아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세탁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11달러로 세탁비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역시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3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탈 때마다 5분 이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방문하는 게 힘들구나 하고 충격을 받은 상태로 첫 번째 방 뷰잉을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산 적도 있고 남녀 공용 기숙사에서 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을 보는 기준이 정말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딱 2가지만 중요하게 봤어요. 첫 번째는 지하가 아닐 것, 2번째는 햇빛이 있어서 창문이 들어올 것. 사실 이게 2개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2개의 조건 다 모두 그냥 당연히 방 문이 있는 정식 방이라는 게 당연히 깔고 들어가고 이 조건 2개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방 뷰잉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식 방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방 문이 있는 정식 방일 것.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다음 방 뷰잉을 보러 가게 됩니다. 2번째 방은 CN타워 바로 옆에 있는 진짜 다운타운 중에서도 완전 중심부에 있는 곳이었어요. 위치가 정말 좋았죠. 첫 번째 방보다 훨씬 넓고 창문도 있고 뭐 상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역시 이 방도 가벽이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딴 가짜 방이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눈을 감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가벽을 진짜 이만한 나무 판자 같은 걸 세워둬서 나름 진짜 방의 느낌이 났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더러웠지만 뭐 화장실에서 제가 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았고요. 여기는 다행히 유닛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서 세탁비로 돈이 더 나갈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콘도기 때문에 또 엄청 좋은 콘도기 때문에 헬스장도 엄청 잘 돼 있고 수영장 있고 볼링장 있고 탁구장 있고 당연히 노트북 작업하는 공간 있고 사우나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로 해야겠다 하고 임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방을 볼 때도 방을 보여준 사람이 그 게시물을 내놓은 사람의 룸메였어요. 그 룸메가 하는 말이 이 매물은 리스 테이크오버라고 설명도 해줬습니다. 이게 리스 테이크오버가 뭐냐면 그 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 계약 기간 전체를 다 살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은 기간을 살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뭐 딱히 상관은 없다 싶었어요. 왜냐면 집주인도 정식 소개를 받았고 리스 테이크오버여서 방 매물이 올라왔다는 것도 방 주인이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루미스로 구한 거였거든요. 게시글을 올린 사람한테 방 보고 왔는데 너무 좋다,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주인 이메일과 뭐 이런 내용을 보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방 집주인과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비자 뭐냐, 얼마나 살고 싶냐, 언제 입주 가능하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등 정말 간단한
소개를 했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 말고도 이 방에 관심 있는 사람이 2명 더 있어서 걔네한테도 연락을 하고 인터뷰를 본 다음에 세입자를 결정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해서 또 이제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2시간 있다 연락을 받았어요. 너가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 아이디를 주면은 이제 내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는 여권에 주민번호만 가리고 보내줬습니다. 몇 분 있다가 계약서가 왔어요. 근데 계약서를 봤는데 가격이 제가 게시글에서 본 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게시글에서 본 건 1,050이었는데 계약서는 1,2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시글을 캡처해서 나는 1,050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1,250으로 돼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집주인이 답장이 이 방이 1,050으로 올라간 사실을 나는 모른다. 근데 이 방은 처음부터 1,250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250이면 사실상 완전히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1,250씩이나 주면서 가벽 방에서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약은 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새벽 내내 새로운 방을 찾고 연락을 돌리고 미친 듯이 이제 서칭을 했죠. 밤 11시, 밤 12시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메시지 보내고 해서 그날 이제 다음날 뷰잉 3곳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갔던 그 셔분역 근처의 콘도의 다른 호실이었어요. 이렇게 이번에 가본 곳은 가벽이 아니라 방문이 있는 진짜 방이었고 공용 공간도 훨씬 더 깔끔했습니다. 가격은 1,250달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탁비가 추가로 돈이 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토론토에 와서 처음으로 방문이 달려있는 진짜로 제대로 된 방 형태를 본 거라서 1,250이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방 뷰잉을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 뷰잉을 가는데 다운타운에서 조금 멀지만 그래도 지하철 2호선 역 근처에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이 집을 보고 나니까 굳이 1,000달러, 1,200달러 주면서 콘도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이 너무 깔끔하고 방도 넓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그 콘도보단 여기가 낫겠다라고 조금 마음을 또 굳혔습니다. 방을 보여줘 집주인 아저씨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 방 뷰잉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갈 방의 주소를 보여줬거든요. 여기 구역이다. 아저씨가 근데 이 구역 저소득층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고 홈리스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너 알고 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 모른다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지역이 홈리스 많고 좀 위험한 지역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 최신식 콘도도 들어섰고 시설도 좋아지고 계속 발전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예전부터 그래왔던 곳이라 너가 가서 방뿐만 아니라 여기는 주변을 좀 잘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서칭을 해봤더니 실제로 좀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주변이 지저분할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방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한국인 남자분이신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또래.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인 우리 아빠 나이 또래인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 주인을 보자마자 조금 마음을 접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방 사진 찍는 것도 허락을 하지 않으셨고요. 3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을 보기 전부터 이 지역 자체에 좀 겁을 먹었던 게 제가 이 지역에 와서 폭풍 보면서 막 소리지는 할아버지를 3명이나 봤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미 벌써 그래도 한번 봐보자 해서 좀 둘러봤는데 마트도 가고 있는데 노숙자도 실제로 많이 보였고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잠깐 본 거라서 이 지역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을 가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틀 동안 5군데의 방을 봤잖아요. 그리고 임시숙소는 2박만 예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도 않았고 시간을 더 오래 끈다고 해서 괜찮은 방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에 와서 방을 빨리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2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할 수 있다. 대신 오기 전부터 매물을 좀 찾아보고 이런 상태구나, 이 정도 예산에는 이 정도 방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감은 좀 잡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토론토에서 방을 구했던 경험을 공유를 해봤는데요. 방을 구하는 동안 그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 집주인들에게 연락했을 때 보낸 메시지나 뷰잉 시 주의할 점, 뷰잉할 때 어떤 걸 확인했는지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글을 달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오기 전에 제가 여행을 간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집 구하기 화이팅!